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 학기부터 학교 자체 방역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등교 수업 비중이 다르고 역학조사도 교사가 직접 해야 해서 방역에 대한 부담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32억 원 상당의 불량 비상발전차를 납품하면서 성능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STX 엔진의 임직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섬을 매개로 한 국내 최초의 국제 미술 전시회인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의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월 1일 치르는 지방선거의 시장, 도의원, 시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는 다음 달 정상 등교 원칙을 발표했죠. 다만 새학기부터는 학교 자체 방역이 시행됩니다. 학교별로 감염 상황에 따라 등교 수업 비중을 결정하고 역학조사도 교사가 직접 한다는 내용인데 현장에선 방역의 부담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새학기 내세운 원칙은 정상 등교. 다만 학교별 상황에 따라 학사 운영은 탄력적으로 진행합니다. 기준은 재학생 확진자와 학생 등교 중지 비율입니다. 방역 체계도 학교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만큼 지원도 늘어납니다. 학교 방역 활동 인력 5,060명과 보건교사 미배치교 및 가대학교 보건 인력을 지원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 예산 11억 원을 정작 현장에선 부담을 느낍니다. 전문성이 없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접촉자 분류와 관리를 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접촉자 분류를 두고 교육과 방역 당국 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확진자랑 식사를 했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는 밀접 접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원칙적으로 등교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학교 접촉이면 지금 7일 동안 3번씩 신속 항원 검사를 해야 등교를 할 수 있다 하거든요. 지침이 이제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부의 학교 자체 방역 체계 도입을 두고 교사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이제 실현되기 위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돈 내려주고 학교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 지침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지침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모든 학생들이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이용해 일주일에 2번 등교하기 전에 검사를 해야 한다는 방침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 됐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원전 사고와 같은 비상시에 전기를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비상발전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STX 엔진이 불량 비상발전차를 납품하면서 성능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법원이 이 과정에서 STX 엔진의 임직원이 암묵적으로 지시하고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소식은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STX 엔진은 지난 2018년 한국수력 원자력에 132억 원 상당의 비상발전차 4대를 납품했습니다. 비상발전차는 원전 사고와 같은 비상시에 168시간 동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STX 엔진의 비상발전차는 시험 중 6번이나 멈춘 불량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성능 시험 성적지를 조작해 한국수력 원자력에 납품했습니다. 법원은 불량 비상발전차를 납품한 STX 엔진의 임직원 등이 암묵적으로 지시하고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성능 시험 성적지를 조작한 차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팀장과 전 본부장,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오늘 판결됐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서 순차적으로 암묵적인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인정된다며 사실상 윗선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납품 대금 중 70억 원을 한수원에 반환한 점 등이 양형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두 보고를 받은 전 대표이사의 경우 보고는 받았지만 은폐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맹추위가 기승입니다. 우리 지역의 한파특보는 더 확대돼 현재 거창과 함안, 의령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은 어제만큼 춥겠지만 낮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또 이 한파특보도 낮이면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 지역에는 눈 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거창을 제외한 경남 내륙 지역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시작되는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경남 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11도, 창원은 영하 5도 안팎을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8도, 양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 진주 영하 10도 안팎으로 한겨울 같은 기온을 보입니다. 낮에는 진주 9도, 산청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5m 안팎으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남부 먼바다와 울산 앞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부터 기온은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내일 내리는 눈비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시키기엔 역부족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섬을 매개로 한 국내 최초의 트리엔날레로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서윤식 기자가 소개합니다. 남해 바다를 품은 통영의 섬 항림도 폐교에 입주한 예술가들이 섬 주민과 함께 헌옷으로 다채로운 시각 예술 작품을 만듭니다. 다음 달 18일 개막하는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의 섬 통영 프로그램입니다. 주민들하고 콜라보한 작품도 이제 트리엔날레 기간 동안 전시를 하고 이벤트나 이런 행사나 문화적인 내용들이 그 바다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도 좀 연결이 되어서 이처럼 통영의 아름다운 섬들과 시내 곳곳이 전시 무대가 됩니다. 통영 섬 바람을 주제로 미술과 음악, 무용, 미디어 아트 등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폐조선소에서 열리는 주제전인 Take Your Time, 마르텐 바스와 뱅상 디브리의 조각 작품 등 13개 나라 37팀의 작품이 통영을 탔습니다. 주제관은 층별로 다른 컨셉트의 작품들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과 마주합니다. 관람하는 한 인간 주체가 과거와 그리고 또 현재를 미래라는 것으로 담론을 담아서 설계하는 것을 작품으로 좀 표방을 하고 있고, 통영12 공방을 모티브로 한 공예 특별전 수작. 전영님 특별전에선 통영 바다에서 전영님이 그리던 꿈을 만납니다. 5.7 특별전 등의 기획전과 함께 지역 연계 전시 공연이 마련돼 섬 주민이 예술의 주체로 참여합니다. 통영시는 이번 국제예술 행사를 통해 조선업과 함께 침체된 도시 분위기가 문화예술 산업으로 부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영의 아름다운 문화자산을 세계에 알리고 문화와 예술, 관광산업이 부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버려지고 낡은 도심의 공간에 예술의 숨결을 불어넣을 통영국제 트리엔날레는 다음 달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이곳 통영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손식입니다. 공연과 전시 등 도내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클래식과 팝 아티스트 초청 음악회 시즌1 해설이 있는 한국 가곡과 이태리 칸촌의 음악 여행이 오늘 저녁 7시 30분 창원 성산아톨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엔 소프라노 최햇살,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테너 김영기 등이 미랑아리랑과 뱃노래, 옛날은 가구 없어도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갈라 나부코가 오는 23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오페라 갈라 나부코는 기원전 6세기 히브리인들의 바빌론 유수 사건을 다룬 오페라로 이탈리아인의 민족 해방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그렸습니다. 김해 미술인 다다모임 전시회가 오는 20일까지 윤슬미술관 1, 2 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회엔
공예와 미디어 아트, 사진을 기반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온 김영근, 김영자, 박윤주 등 김해 예술인 10명이 참여했습니다. 뮤지컬 경로당 폰팅 사건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경로당 폰팅 사건은 시끌벅적한 경로당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휴먼 코미디 극으로 노인들의 외로운 삶을 해학적으로 담아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함양사과연구회 연시총회가 오늘 오후 4시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지체장애인 창원지회 복지증진대회가 오늘 오후 2시 창원시립 곰두리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관계자 업무회의가 오늘 오후 4시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립니다. 2022년 김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3시 김해 삼요고 안전센터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하동 지리산 청학농협 취나물 초매식이 오늘 오후 2시 지리산 청학농협 청암지정에서 열립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장선거와 도의원,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 전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인 3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경상남도는 서부 경남을 인접 시군끼리 3대 권역으로 나누어 보다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와 사천, 고성, 의령을 묶은 남중 중추 도시권은 플라잉 모빌리티와 항공우주 관련 산업을,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의 백두 대강권은 물류와 승강기, 약초 유통 산업을, 남해 하동의 남중 도시권은 여수터널 조기 착공과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실증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호남 지리산권역 자치단체장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해 줄 것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이들은 지리산권 지자체들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해 연계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제주와 세종에 이어 새로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모델로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020년 8월 남강댐 방류로 피해를 봤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한 진주 지역 주민 100명 가운데 44명에게만 국가와 수자원 공사의 배상을 결정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주민들의 청구액인 16억 7천만 원의 33%인 5억 5천만 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남강댐 피해대책위원회는 대부나 사용 허가를 받은 국유지와 하천구역의 피해를 배상 대상에서 모두 제외했다며 조만간 간담회를 열어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민사부는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탈락한 한 업체가 창원시의 5차 공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창원시가 공무원 3명을 선정심의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 것에 대해서 권한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심의위 구성에 관한 권한을 시가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으로 확정된 김해 밀양 간 고속국도를 창원까지 연장하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간선도로망 구축 필요성에 따라 고속국도의 창원 연장을 추진해온 경상남도는 창원, 김해, 밀양과 업무 협약을 맺어 2026년쯤 확정되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 14명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해 활동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경찰을 비롯한 국가공무원은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적발된 14명은 2018년부터 3년간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후원수당 9,9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신상 공개 대상인 성범죄자가 제출한 신상 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3개월마다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해 실제 거주지가 바뀐지도 모르고 있었던 일선경찰서 2곳도 적발됐습니다. 창원시가 3년 연속 진해 군항제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당초 다음 달 26일부터 열흘간 군항제를 열기로 계획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와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 취소, 강력 권고 지침 등을 고려해 올해 역시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충객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여좌천과 경화역 일대에 방역 부스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천시와 시의회, 지역상공계가 항공기 부품 제조업,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사천시는 건의문에서 지난해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으로 산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항공산업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경상남도가 맞춤형 보육 서비스 지원과 보육 공공성 확대, 교직원 전문성 강화 등에 올해 7,5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도는 이를 위해 365일 24시간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창원과 진주 등 5곳에 열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과 CCTV 관리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맞춤형 인구 정책을 추진합니다. 김해시는 올해 5,1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결혼과 출산, 양육과 교육, 일자리, 주거환경, 고령화 등 5개 분야 209개 사업을 펼치고 생활 인구와 유동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오늘 경남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